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차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뭐랄까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이제 올 겨울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존의 인문이라는 틀을 넘어서 문화예술, 그리고 과학기술, 역사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겨울은 비트와 선율에 담긴 인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힙합도 했었고, 그리고 국악 크로스오버, 그리고 재즈가 저번 시간에 진행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뮤지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뮤지컬 작곡가이자 음악 감독인 장선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할 건데요. 주제는 맛있는 음악 한 접시라는 제목으로 좀 음악을 약간 요리에 빗대서 얘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매번 짧은 공연이라든가 영상을 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뮤지컬 배우분들이 직접 공연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모실 장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현재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뮤지컬과 학과장으로 계시고요. 2004년 뮤지컬 하드락 카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후에 그날들, 라카즈, 피막골 연가, 형제는 용감했다, 싱글즈 같은 작품들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아마 뮤지컬 계속 보신 분들은 뮤지컬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작품들 제목은 다 기억하시거나 좀 장면 같은 것도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회, 5회 뮤지컬 어워즈 작사 작곡상을 받으셨고 한국 뮤지컬 대상 작곡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저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말도 굉장히 재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시간 좀 기대해 봅니다. 무대를 모실 테니까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소영입니다. 사실 신청 받는다고 해서 첫 만남 때 혹시 이 자리가 다 안 차면 어떡하죠? 이걸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잡을 때 사실 저희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저희가 나름 이제 준비를 해가고, 그래서 뮤지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개를. 그래서 뭐 커리어 관련해서 혹은 그전 작업하셨던 작품들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테마는 요리하고 이제 뮤지컬 음악을 좀 빗대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독님 직접 제안해 주시고, 약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순서 같은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셔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저희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할 일이 없었던,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그런 내용들로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랄까, 요리, 아마 크게 하면 작곡과 요리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뭐 시간들이 좀 있고, 그 이후에는 뮤지컬 음악과 다른 음악의 차이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어떨까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여기 질문으로 저희가 잡았던 게, 아마 그때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약간 작곡에 대해서 좀 요리하고 빗댄다면 라면에 가깝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 셰프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작곡과 그리고 음악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제가 또 먹을 것도 좋아하고 요즘에 또 대세가 셰프기도 하고 해서 이 만든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으로 요리와 그리고 작곡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무나 잘할 수는 없다. 사실 이게 약간 라면은 다 끓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라면 체인점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먹는 것과, 그리고 뭐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끓여주는 것, 그리고 가족이 끓여주는 거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렇게 빗대서 하셨던 그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작곡과를 나왔는데 제가 20대 때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어린이들한테 그 음악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나름 봉사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아 이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선천적인 음치는 없구나. 그리고 선천적인 박치도 없구나.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음악가가 될 수 있구나를 사실은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일주일이면 작곡을 할 수 있다 이런 책을 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태 못 내고는 있지만 작곡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왜 흥얼흥얼거리잖아요.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사실은 다 작곡이거든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그리고 사실 그 왜 제가 계속 라면 얘기했었는데 라면을 꼭 그 남들이 꼭 먹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으려고도 라면을 만드니까 내가 흥얼거리고 거기다 뭐 어떤 가사든 집어넣고 그것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그 듣기보다 만들기에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받아쓰기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글씨를 배우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음표를 그리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죠. 사실은 핸드폰에 그 녹음 기능이 있어서 그냥 흥얼거리면 되고요. 그거를 뭐 꼭 악보로 남기고 싶으면 그냥 음악하는 사람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엔 더 놀라운 것이 사실은 그 흥얼거려서 노래를 하면 그게 음표로도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작곡하기가 더 쉬운 세상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음악이라는 것이 작곡이라는 것이 요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있죠. 나는 맛있게 먹는데 남들은 맛있다고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음악도 작곡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사실 저는 이제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도 약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때 이제 보컬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밴드하고. 그래서 약간 학교를 중간에 때려치고 이제 밴드로 완전 전향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엄청 주워 터지고 막 이렇게 다시 학교를 끌려가고 그랬었는데 그쯤에 약간 소문처럼 들었던 얘기 그게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 초반인데 신승훈 씨가 작곡하는 스타일이 딱 말씀하신 이런 스타일이라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계속 흥얼흥얼 한 다음에 그냥 그걸 이제 기보해서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연주해 보고 고치고 해서 약간 저도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한테 글이라는 거는 다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고 문자를 쓸 수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 글이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니까 작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악보나 뭐 이런 기보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 내가 어떤 느끼는 거, 보는 거, 뭐 들은 거, 내 감정 이런 것들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작곡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리 이제 라면도 그렇지만 라면에 좀 계속 비유를 하자면 라면도 어떤 거는 진짜 매운 라면이 있고 그리고 라면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만두라면, 뭐 떡라면, 뭐 치즈라면 이렇게. 그래서 약간 같은 재료를 하지만 쓰지만 사실은 결과가 달라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음악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은 재료라고 한 것은 사실 이제 음악 보면 왜 건반을 보면 12음이거든요. 도부터 그러니까 한 옥타브 내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거기에 검은 건반 있는 예, 그걸 다 보면 12음인데 사실 12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정말 그 한정된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작곡을 해보세요 해도 여기서 똑같은 곡이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재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서 그것도 음식과 아주 그 긴밀한 그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재료가 같아도 결과는 또 다르다. 여기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재료를 많이 쓴다고 또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라면 하나를 끓여도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거기에 레시피도 있잖아요. 근데 레시피대로 그대로 끓여도 누가 끓여도 다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음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왜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틀려지죠. 감성이. 그래서 이제 이 그 이렇게 그 음악을 같은 재료로 사용을 해도 다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건 약간 좀 계속 궁금했던 건데요. 실제 작곡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음악을 뭐 듣거나 혹은 음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음악이 약간 수학에 가깝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이 수학에 가까울지 아니면 더 감성적인 거에 가까울지? 글쎄 제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수학자가 음악가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음악가가 수학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수학이라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사실은 이 안에 많은 그 음향학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왜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 절대 미각 막 이런 얘기 왜 홍시 맛이 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그랬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그러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절대음감이라고 해서 그냥 음을 들려주면 그게 어떤 음인지 알고 또 그걸 듣고 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절대음감, 뭐 상대음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음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은 음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음을 내가 재밌게 부르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걸 즐겁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배우들에게 이제 저 음악 감독으로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음이 그 높은 음을 자꾸 내려고 하지 말고 그 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높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막 인상을 쓰면서 하든지 이 음이 굉장히 어려운 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음이 뭔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참 노래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다른 분야로 그 다른 분야와 접목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공통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